시간은 틀립니다. 작년 2023년 10월 22일 새벽 2시 30분경입니다. 왕복 9차로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쿠, 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비까지 내린 것 같죠? 그리고 가로등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옆에? 가로수. 가로수들이 아직까지 낙엽 떨어지기 전이잖아요.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둡죠. 어두운 쪽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갑자기 뭔가를 카트 같은 걸 밀고 나옵니다. 제한속도 50도로. 자, 이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 났어요. 예, 사고 났어요.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썬팅은 35%랍니다. 블랙박스는 좀 어두운 거예요. 좀 이렇게 블랙박스 옛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100%가 잘못 없다. 가로등이 있지만, 네. 가로수가 저렇게 많으면, 여기 봐. 여기 우산 쓰고 있잖아. 가로등이 우산을 쓰고 있잖아. 가로등이 우산 쓰고 있으면은 가로수가 딱 가로등 가리면 어두워요. 그 이만큼 어두운데, 그거 톡 튀어나오면은. 제가 왜 여기서 스톱 시켰을까요? 잘 가다가 금방 여기서 스톱 시켰어요. 스톱 시킨 이유는 사망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했어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운전자는 투표 시작. 병원으로 옮겨서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아주머니. 여러분들이 저런 입장이었다면 새벽 2시 반에 100%가 무죄.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은 무조건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10월 22일 새벽 2시 30분 사고인데요. 저한테 질문이 그로부터 한참 후에 얼마야? 2주? 약 2주 후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경찰 조사는 몇 번 받았나요? 변호사 선임돼 있대요. 변호사 선임돼 있는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임한 변호사께서 경찰 조사에 입회하셨나요?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변호할 거라고 하시나요? 불박 영상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데 썬팅이 짙나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실제가 100이면 저기는 어느 정도 보였나요? 유튜브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 번 조사받았고요. 추가 조사 대기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어요. 무죄 다투겠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웠고요. 나무가 가로등을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썬팅은 35%래요. 눈에는 이거보다는 잘 보였는데 그래도 어두운 데서 갑자기 나와서 잘 안 보였대요. 몇 시에 저희가 보면 될까요?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죄일지 알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했을 것 같아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게 진짜 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과연
블랙박스처럼 어두우면은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근데 현장 가면 좀 더 밝을 수도 있어서 네, 좀 현장도 좀 보고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한테 과실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옆좌석에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뒤에 어머니 지인분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요. 아무도 못 보셨대요. 저는 핸드폰도 안 만졌고요. 경찰에서는 전방주의 태만이라는데 저는 앞 잘 보고 갔어요. 트라우마의 직장도 못 나가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1차로, 2차로, 네, 2차로 넘어오는 거 그때부터 보여. 그 전에 안 보였습니다. 저쪽에 가면 80m 뒤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리고 선임한 변호사님께서는요, 안 하겠대요. 왜 안 한다고 그랬을까? 정 차장. 지금 여기, 저기, DB 손해보험에, 뭐라고 그래야 돼? 저기, DB와 저희 사무실과의, 연락 책임, 뭐라 그래? 연락 책임관? 응? 그지? 오늘 사무실에 뭔가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자, 정 차장.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TV 보시다가 내가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걸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 운전자분이 있었는데 저게 필요하겠네. 그래서 DB 한문철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하셨어. 그랬는데 변호사 선임은 나를 안 하고 동네 다른 변호사 선임하셨어.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안 하겠대. 왜 안 한다 그랬을까? 확신이 없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돈 먼저 입금하고, 자, 의뢰인이 돈을 먼저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까지 돼요. 예. 변호사님이 5천만 원까지잖아요. 2천이든 3천이든 5천이든 약정된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된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걸 갖고 가서 보험사 가면 그때 보험사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선 저 변호사 사무실은 약정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사에다 청구하면 돈을 바로 주는 줄 알았대.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안 준다는 거야. 아니에요. 의뢰인이 의뢰인한테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의뢰인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들어오면 안 돼. 하본부장 그때 그리 된 거지. 거기서 그 보험사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린 돈 안 들어오면 못 해줘. 그리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사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담은 했는데 나중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거야.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희 사건 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오시게 됐어요. 그쪽 사무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시면은 나는 그쪽에 발을 담근 상태에서는 안 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면은 도와드릴 수 있어. 근데 왜 제가 생각 안 났나 그랬더니 사고 나서는 정신이 없어갖고 한 변호사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나중에 어머님과 아드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 변호사님께 믿음이 가면 그 변호사님께 계속 맡기고 가야 되고요. 예, 포인트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면은 그 변호사님과 관계 깔끔하게 정리하신 후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맡긴 변호사님께서 못 해주신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됐고요. 이게 우리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번 아닌가? 그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하셔서 제게 이 도와달라고 변호해 주세요라고 오신 첫 번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근데 오셨을 때 시간이
그때 언제 오셨더라? 11월 며칠. 하여튼 11월 며칠 날 오셨는데요. 마음이 급해요. 내가 왜 급했겠어? 변호사님께서 마음이 급해졌어, 내가. 내가 현장에 가봐야 돼. 요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쪽으로.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이거 좀 하자. 주태곤 변호사하고, 하만춘 본부장하고, 그리고 최 과장 같이 갔었지? 네. 그 다음에 준 팀장 같이 갔어. 준 팀장 찍으라 그랬어, 카메라로. 그리고 이런 사고 있을 때 분석 내가 요청하는 류종희 감정사 있어. 그래 5명이 갔었나? 5명이 같이 갔었지. 가서 밤에 가서 현장에 가서 찍어라. 가서 실사를 해라. 근데 빨리 가라 그랬어, 빨리. 알것 같습니다. 왜? 가로수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질까 봐. 11월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근데 빨리 가라 그랬는데 빨리 안 가고 그때 류정익 소장하고 일정 맞춘다고 그랬지. 그래서 변호사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예, 그게 언제야 이게? 11월 변호사님 언제쯤 답사 오실까요? 서두르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밤 11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어. 우리 사무실에 오신 거는 11월 언제야? 11월 9일, 11월 금요일인데 언젠가. 최대한 빨리 열어. 나는 그 다음 날에도 빨리. 근데 금요일 다음에 1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야? 11월 14일 화요일. 화요일? 그게 최대한 빨리 간 거야. 자, 봐봐. 금요일 날 오셨고, 그리고 금요일이 언제야? 10일. 10일? 10일 날 금요일 날 오셨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되고, 그러면 월요일 날 11일인가? 월요일이 13일. 월요일이 13일이야? 네. 그리고 14일 날 밤에 간 거야. 그게 최대한 빨리 간 거야.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아니, 낙엽이, 아니, 이 가로등이 잘 보이면 안 되잖아.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오고,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도 분석을 요청시키고. 그게 11월에 그랬는데, 경찰은 무조건 되고 저런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법원으로, 이제 검찰을 송치하죠. 처벌해야 된다고. 검사한테 의견서를 길게 씁니다. 길게 써서, 그리고 주 변호사가, 그리고, 또, 이분이 공무원을 꿈꾸는 분이에요. 무죄 다투면서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 벌금형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운전자분에서 2억까지 나오잖아, 사망사고에서. 그래서 형사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형사비는 하십시다. 형사비는 원만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무죄 조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변호사가 의견서 써내고, 그리고 검사 면담도 하고. 근데 결정을 안 해요. 저기 주 변호사 언제 다녀왔지? 이때 주 변호사 있어야 되는데, 응? 나한테 지난번에 보고하고 다녀온다고 그랬거든. 가서 이제 의견서 써내지만은 그래도 또 핵심적인 거, 우리가 주장하는 포인트, 이런 것을 가서 이제 좀 설명도 좀 하고, 이제 갈 때는 미리 면담 신청해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검사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써내신 거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검사들도 계시고요. 어떤 검사는, 그럼 언제 오시죠?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정할 때가 됐는데, 기소를 하려면 기소를 하고, 무혐의 하려면 무혐의를 하고, 뭐 이것도 셋 중에 하나죠. 기소하든가,
기소는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불기소. 불기소는 기소유예, 무혐의, 그러니까 결국엔 넷 중에 하나예요.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혐의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고요. 공무원 됐는데 기소유예도 지장 없거든요. 벌금형 되더라도 공무원 되는데 지장 없어요. 벌금형만 되더라도 그냥 감수할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결정을 안 해줍니다. 어제 통지받았습니다. 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 통지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양쪽에 다 보내줍니다. 주택원 변호사가 다녀왔기 때문에 주택원 변호사한테 통지가 왔어요. 혐의 없음. 시속 50km 도로다. 10월 22일 02시 30분경. 제한속도 50. 편도 4차로, 왕복 9차로다.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보였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을 틀었지만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한다. 블랙박스를 보면 블랙박스에 기초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56.8이었다. 그런데 보이는 순간에서 위험으로 인지했을 때 그때 불박차와 무단횡단자의 거리는 21.9m다. 21.9m 어떻게 피하느냐. 제한속도 50으로 달렸을 때 정지거리가 26m다. 26m인데 눈에 보였을 때 21.9면은 4.1m가 부족하다. 그럼 못 피한다. 툭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 있어요. 시속 10으로 가다가도 툭 부딪혔는데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거리가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혐의 없다. 이 사건을 저희가 낙엽이 하나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밤 11시에 가서 이게 새벽 2시 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고니까 비슷한 시간에 가서 현장 실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 써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고 경찰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검사한테 또 의견서 써내고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면서도 형사합의는 됐다. 형사합의된 점 감안해서 설령 우리는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지만은 만약에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의 꿈을 꺾지 말아달라.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일 이 사건이 검사가 무진장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사건이 기소됐다면 법원에서도 무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검사가 기소한 법원에서 무죄냐 유죄냐 법원에서 실형은 아니고요.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무죄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정 차장? 검사가 무조건 항소해. 재판 한 4-5번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검사가 항소하면 또 시간 또 한 1년 걸려. 또 기각 또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잖아. 또 대법원에 상고해. 2-3년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노하우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포인트가 뭐다. 제가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의 첫 번째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님 하셨다가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뒤늦게 제가 생각나서 맨날 TV에서 나 보셨대. 하블리도 보셨고, 응? 맨날 보셨는데, 근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조금 전에 보신 어머님을 새벽에 모시러 갔다 오다가 불의의 사망사고로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괜찮다, 안 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꼭 어머니를 아니야, 엄마 내가 모시러 갈게. 그래서 어머니가 일이 늦게 끝나요. 새벽에 꼭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그날따라 또 늦게 끝났어요. 그 아들, 그 어머니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건 관련된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머님은 제 생방송에 거의 100%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같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저희 방광점퍼랑 방광조끼 보장 실험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마주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100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방광조끼 아드님께서 지금 실험을 하시면서 중계를 합니다. 네, 방광점프와 흰색 옷. 바로 거의 한 50m. 여기 또 모자 하나 있네, 여기.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 오른쪽에. 저 뒤에 또 이어서 150 정도 되면은 사람이 2분 정도 더 있습니다. 앞에 조끼랑 요번에 받았던 옷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또 재밌는 실험을 또 하신 게 있죠? 이런 실험도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남매예요, 사남매. 이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건데 한번 보시죠. 지하주차장 껌껌해요. 깜짝이야. 뭐야? 예. 자나요? 맞아요. 예. 안전하게 내 차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미리 얘기하고, 예.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들, 딸들이 저렇게 실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니까, 깜짝이야, 이러잖아. 그게 보이나 안 보이나를 보려고. 이 가족들은, 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엄마랑,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오손도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다둥맘님이십니다. 다둥맘님,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가 3월 18일이었나요? 응? 우리 대구 북부청 갔을 때. 제가 3월에 대구에 강의 갔었거든요. 2월이었나? 2월이다. 2월 18일 날 대구 롯데백화점 갔을 때. 2월에 갔을 때 그때 제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무혐의가 아니면은 벌금형이 되더라도 네 공무원 신분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 됐어요. 지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벌금은 되더라도 네 공무원 생활에 지장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5월 21일 날 대구 동구청에 지난번 강의하고 3개월 만에 대구를 또 갑니다. 그날 우리 다둥마님 뵙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질문을 올리셨어요. 저는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우리 아들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우리 보험사는 내 과실이 우리 아들 과실이 60%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우리 보험사는 60%래 우리 과실이.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세요. 우리 보험사 이름 어디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무단횡단자 과실이 40%가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예, 보험사 참 바보죠. 보험사가 무혐의 무죄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옳거든요. 근데 형사와 민사가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요. 형사에서는 무혐의라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잘못이 조금은 있어요. 대신 저 무단횡단자 과실 80%. 그래서 할증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보험사에서요. 돈도 9,750만 원 이미 합의금이 나갔대요. 그러면서 꼭 그것을 다시 받아오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맞나요? 라고. 아니 이미 형사합의금 돌아가신 분 그 유족들 생각해서 TV에서 나오는 2억 다 드렸어요. 예. 어떤 분은 2억 원 다 나오지만 싫어요. 절반 형사합의 절반만 하겠어요. 이런 분도 계신데 다둥맘님께서 변호사님 그분도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차피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니라면 형사합의 했다고 해서 유죄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거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니고 계속 무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2억 원 다 드리고 형사합의 하겠습니다. 참 따뜻하신 분이세요. 보험사가 9,75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 불박차 종합보험사가. 근데 형사합의금 그보다 두 배도 넘는 걸 줬어요. 그래서 다둥맘님께서 그걸 다시 뺏어오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왜 아까 경찰의 결정문에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피의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한민국 검사는 이렇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혐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보험사는 내 과실이 우리 아들 과실이 60%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경찰은 불박자 잘못이라고 그랬지만, 아드님 잘못이라고 그랬지만, 검사는 여기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다둥마님 첫째, 네, 이제 큰 아들이에요. 네, 다둥마님 첫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제 다둥마님 그리고 우리 아드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잊으십시오. 그동안 11월부터 한 7달 걸렸나요?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처음에 상담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상담하시고 사건 맡기신 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한 번도 퇴근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